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조금 좀 여기에서 그 조정을 받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671억의 매수를 했지만은 기관이 무려 4천억씩이나 매도하면서 이렇게 그 지수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452.70 포인트 상으로는 17.03포인트 이렇게 그 하락을 했네요. 자, 보면은 뭐 외국인들의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장 초반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이게서 그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17%나 이렇게 그 장 초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하락폭을 좀 줄였죠. 0.69% 이렇게 그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다수가 내렸어요. 삼성전자가 0.16%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기아가 여기에서 보면은 1.1%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도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가 3.1% 하락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그 0.16% 이렇게 그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셌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그 인터넷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이버가 3.04% 이렇게 그 하락을 했고 카카오가 4.88%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인터넷 관련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이 소위 말해서 뭐 한 4% 정도면은 급락을 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그러한 그 정도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내려온 거 이것은 역시 요거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 기관들은 이렇게 그 보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이렇게 그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전체가 이렇게 그 낙폭이 좀 셌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많이 올라간 게 정유주들이 상당히 그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정유주 그러면은 뭐 S-오일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그 러시아에서 말이에요. 원유 생산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을 어느 정도 축소한다 그랬어요. 50만 배럴 이렇게 그 축소한다고 했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G7 국가죠. 여기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산량을 감축하는 이러한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그 원유 관련주, 정유 관련주죠. S-오일이 1.16% 상승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1.08%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671억의 매수, 기관이 4천억의 매도 어떤 거를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외국인들이 671억에 매수를 했지만은 전기전자에서 431억을 이렇게 조금 좀 매수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또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오늘 여기에서 1,900억씩이나 매도를 했죠. 이 전기전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뭐 인터넷 관련주 그러면은 뭐 서비스업이죠. 775억을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전체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말이에요. 운수 장비, 자동차에서 400억, 전기전자에서 400억 정도, 기계에서 200억, 그리고 또 금융에서 200억, 뭐 이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특징은 기관들이 바로 전기전자 쪽,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관련된 이 업종의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전체 업종별로 한번 봅시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의 업종은 그렇게 뭐 큰 게 없어요. 오늘 서비스업. 여기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에서 2.37%나 이렇게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 하이닉스 낙폭이 좀 세다 보니까 1.17% 이렇게 내려왔죠. 뭐 하이닉스가 무려 3.1%나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라든가 섬유의복 이쪽이 조금 좀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또 코스닥 쪽에서 말이에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오늘 뭐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 800억 정도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중에 뭐 많이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조금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코스닥 쪽에서 말이에요. 다른 거보다도 이 보니까 하이브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전에 나셨죠. 이러다 보니까 SM 관련주들이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SM이 1.13%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SM 계열이죠. SMCNC가 지금 보니까 뭐 5.18%나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하는데 거의 뭐 12만 원에 지금 인수하겠다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다 올라와 버렸어요. 11만 6천 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공개 매수 가격에 근접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했던 이게 카카오가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4.88%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메디톡스가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메디톡스. 자, 메디톡스가 오늘 뭐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다가 뭐 마감에서 5.01%로 이렇게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디톡스가 올라간 것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500억 규모의 영업 비밀 침해 금지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디톡스가 역시 또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지금 뭐 보면은 일단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서 우리 증시 또 뭐 미국 증시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간으로 14일 날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거를 발표를 앞두고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관망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월의 소비자 물가 이것은 말이에요. 뭐 일단 뭐 기대치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냐. 뭐 한 월별로는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0.5%, 연별로 해 가지고는 뭐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는 좀 하락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거가 0.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전달 12월 그러니까 9월 달 대비해 가지고 0.5% 하락이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월은 10월 달 대비해 가지고 0.2%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은 1월 달 대비해 가지고 0.1%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지금 1월이죠. 1월은 전달 대비해 가지고 약 한 0.5% 정도 이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지나서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뭐 3개월 이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이러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게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연준이죠. 연준에서 또 이렇게 그 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아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5% 정도에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질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그 매파적인 이러한 발언이 연준 위원들한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이런 그 상황이죠. 특히 또 연준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까 이런 그 염려. 그래서 일단 관망의 장세를 뭐 한국 증시나 또 미국 증시가 일단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도 0.69% 이렇게 그 비록 그 하락은 했어요. 하락은 했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슈 재료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조정이 내려오면 매수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또 미국 증시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유럽 증시 미국의 선물 지수도 한번 여기에서 보자고요. 자,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전체가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뭐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먼저 아시아 증시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08%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대만도 0.27% 하락이에요.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0.72% 플러스 홍콩 항생 홍콩 H는 혼조네. 항생은 마이너스 0.12 홍콩 H는 플러스 0.26%로 이렇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지난 그 금요일 날 나스닥은 0.61%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S&P 500은 플러스 0.22죠. 다우가 플러스 0.5%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그 보면은 나스닥이 0.61% 이렇게 그 하락을 한 것이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의 그 한 주 동안은 지수가 이렇게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면서 뭐 그 전과 후 이렇게 그 한 주 앞뒤로 한 주 동안은 전체가 상승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면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거다 그런 기대감이죠. 기대감에 이렇게 그 올라왔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이 또 꺾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고용 지표 때문이란 말이에요. 고용 지표하고 실업률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게 또 기조 소위 말해서 뭐 금리 인상하던 거를 다시 또 추가로 더 인상하지 않겠냐. 일단은 뭐 고점을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정해놨던 거를 여기에서 이제 번복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시장에서의 그러한 것이 이렇게 그 반영을 하면서 조금 좀 한 주 동안은 조정을 받았죠. 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주가가 이게 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2.7%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1.4%.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하락.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그 한 주 동안에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뭐 그렇다고 일단 뭐 여기에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일단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이렇게 그 조금 좀 낮아는 지겠지만은 전달 대비해 가지고 연으로 따져 가지고는 좀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번 1월 달에는 전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대비해 가지고는 뭐 한 6.2% 이 정도로 여기에서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1월 달에가 여기서 1월 달은 2021년이죠. 12월 달은 보니까 6.5%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월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1월이 지난 12월 대비해 가지고 한 0.5% 정도 이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걱정을 하면서 일단 뭐 만에 하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이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현재로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자, 미국의 말이에요.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가 70%, 그러니까 GDP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것이 소비가 70%, 그다음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정부 지출이죠. 이게 정부 지출이 30%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서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이것이 보면은 뭐 총 그 소비 지출이 이게서 전년이라는 것은 뭐 2022년도 1월보다도 올 1월이 한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미국의 구매력은 좀 그 꺾이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의 하나의 긍정적인 이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거의 끝나갑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보니까 이 S&P 500, 이 S&P 500이라는 것은 500개 기업을 여기서 지수화 한 건데, 이 500개 기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뭐 일단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약 한 69% 정도, 이 정도는 뭐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 예년에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76%, 평균적으로는 한 76% 정도, 이것이 예상보다도 높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낮아지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실적이 그렇게 그 아주 나쁘진 않지만은 평균 대비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예상 보다도 실적이 좋은 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업 실적도 일단 그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이죠. 15일 새벽에 여기에서 발표되는 바로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자, 물가 지수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 좀 바로 변곡점, 상승과 하락 혹은 횡보할 수 있는 이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소위 말해서 연준의 또 이렇게 그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뭐가 있느냐? 소매 판매가 있어요. 소매 판매 발표. 그럼 이 소매 판매가 지금 어떻게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근데 뭐 지난번 그 지수를 보면은 소매 판매는 지금 늘어나는 걸로 일단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7.5% 정도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의 일단 그 경제 지표 요것이 발표가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주가가 추가 상승을 강하게 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느냐가 결정이 될 그런 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선물 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 먼저 보자고요. 자, 유럽 증시를 여기 보니까 영국이 0.25% 이렇게 그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또 프랑스가 0.5% 이렇게 그 상승. 뭐 전체가 상승이네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독일이 0.19% 이렇게 상승. 유로스탁 50이 0.38. 그리고 또 네덜란드, 스페인 뭐 전체가 이탈리아 전체가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 지수. 자, 미국의 선물 지수는 혼조세네요.
나스닥이 0.21%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0.09, 그다음에 또 다우가 마이너스 0.12%, 조금 좀 한마디로 말해서 관망의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증시 내일 지금 뭐 미국은 13일이죠, 이제 오늘. 그러니까 13일, 14일 날 그 미국의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조금 좀 쉬어가면서 관망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환율을 보면은 말이에요. 오늘 환율이 12원 10전이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227원 31, 1277원 30전을 기록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조금 좀 이렇게 달러 강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뭐 금액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조금 좀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여기서 조정이 온 후에 아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올해 여기서 뭐 각 증권사에서 내놓는 목표 주가를 보면은 최고치를 지금 뭐 2,800포인트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더 올라오면은 뭐 3,000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2,800포인트는 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수대에 여기에서 올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송 잘 들으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 잘 따라하고 또 이렇게 그 리딩을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손실 났던 거를 다 회복할 뿐더러 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오시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이게 유튜브에서 말이에요. 구독을 먼저 누르고 그다음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가 나와요. 카페는 꼭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은 뭐 유튜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는 여러분들 꼭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쭉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느냐? 오시면은 뭐 이렇게 제가 리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이렇게 1년 만에 무려 뭐 이게 488% 수익이 났죠. 이런 종목 이렇게 고르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여기에 보면은 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1년 만에 수익금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88%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은 뭐 1년 만에 한 200%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 이렇게 꾸준하게 추세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지능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일명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게 1버전인데 요거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뭐 이렇게 500만 원도 수익 내고 200~300도 수익을 내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2버전이 나왔어요. 2버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매수 매도 포인트 이런 걸 다 잡아줘요. 여기 보면은 뭐 매수 이 지점에서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무너지면 매도, 그다음 다시 더 가져가다가 또 무너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시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게 이제 2버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방송에 오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시간이 여기서 보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죠. 공휴일 빼고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리가 장이 열렸을 때까지 이렇게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여기에서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월 88만 원을 줘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을 줘야 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공짜로 하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이 고기 잡는 법, 소위 말해서 종목을 고르고 또 그 고른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이 수익 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서 이거 뭐 88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최소한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여기에서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여러분들이 한두 번 그 수익 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손실 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거의가 아마 손실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들으시고 그 대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면서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수익 낼까 이런 분들은 손실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종목 하나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건 도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아니 뭐 그냥 사고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파는 것도 분할 매수 어떤 방법으로 분할 매수하고 어떤 방법으로 손절하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20번 정도만 보세요. 10번에서 20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처럼 공부해라 하는데 주식 투자는 말이에요. 이게서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나머지 95%는 여기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이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 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95%는 5%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5%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한 손에는 차트, 이것을 보고 매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꼭 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하면은 월 300에서 500만 원 꾸준히 낼 수가 있고 수익을 이런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 놓으면은 이게 한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와서 잘 배우세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게 추세 매매의 공식인데 첫째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여러분들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렇게 종목 개수가 30개, 50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산 거고 이거 사야 듣고 저거 사고 다 좋아 보인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3종목을 딱 샀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금이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무려 2,2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수익 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3종목을 샀어요. 7,500만 원에. 그러니까 950만 원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개수를 바짝 줄이고 그다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려오는 거는 사지 마세요.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항상 눌림목.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85%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노랫가락으로 한번 잘 들어보고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오면 있어요. 여기에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요거 음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가지고 알람도 하고 벨소리도 해서 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죠. 종목 공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튜브에서 종목을 공부하면서 또 그리고 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요거 보자고요. TN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게 언제 제가 했나 그러면은 요 날이죠. 그죠? 2월 2일 요 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가 21선이 우상향, 그죠? 우상향.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매수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여기서, 커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저점을 잡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항상 뭐 주가가 더 내려올 수 있잖아. 그죠? 세 번의 분할 매수해라. 그런데 한 번 매수한 이후에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무려 5.73%까지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따져 보면은 이만큼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이 가격대가 뭐 대충 여기에 보니까 뭐 38,5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꾸준하게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따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종목을 또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트컴퓨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볼 때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골라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올라가다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에는 이렇게 보면 CCI9이나 엔빌롭을 기준으로 합니다. CCI9에서 이렇게 보면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푹 빠진 거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위치. 자, 요런 위치에 보면은 요런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선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런 위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요. 그죠? 요런 위치에서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가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거의 뭐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해라. 한 번에 사지 말고 항상 위험 관리. 더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걸 누가 압니까?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이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하는 이유는 반 팔고 나서 또 뭐 다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막 가슴이 쓰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을 팔고 반은 가져가서 고점에서 팔으라. 적당선에서. 그래서 이게 세 번의 분할 매수,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손절밖에 답이 없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한 85% 정도 되고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추세 매매 공식입니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재무제표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어 있어야 돼요. 매매할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꼭 봐야 되고 투자할 때는 이게 필수죠. 자,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여기에서는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비율. 자, 요거가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3 이하인 것으로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국면이라고 얘기했죠. 1.97이니까 이게 상당히 저평가예요. 그다음에 퍼는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은 여기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23.34면은 이거는 좀 고평가고 1.97 이게 PBR이면 이건 저평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여기 의료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벤처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은 일단 요거하고는 조금 좀 무시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게 PBR이 3 이상, PER이 10 이상이 고평가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된 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라.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법은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매출이 374억 비트컴퓨터. 이게 이제 의료 여기 비트컴퓨터는 의료 장비 쪽에 이러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이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의료 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IT 교육 사업 이런 거. 이런 거를 비트컴퓨터에서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매출이 374억, 380억, 364억. 그러니까 한 300억대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61억, 56억, 64억.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네요. 매출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얼마인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얼마가 났느냐? 이게 17%.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여기에 이제 8.54%. 그 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7,010원이에요. 이거를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예요. Book Value Per Share 3,603원. 3,603원이네. 그러면 7,010 나누기 3,603 이렇게 하니까 1.9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평가의 상황이죠. 이렇게 그죠? 1.94.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Price Earning Ratio. 요거는 이제 7,010원 주가가 요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291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7,010 나누기 291 이렇게 하니까 24가 나오네. 그죠? 24. 그러니까 조금 좀 요거는 높지만은 PBR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을 골라냈어요. 차트를 보고.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고, 일단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무제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매매, 실전 매매. 이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한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니고 이거 물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 사고 자기가 매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매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자, 1차 매수가 40%, 4, 3, 12, 1,2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해놓고 2차 매수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할애.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3은 9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해요. 그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런 방법으로 반복해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사버려요.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그냥 뭐 끙끙끙끙 앓다가 손실만 커져가지고 움직이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분할 매수 철저히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이렇게 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오면 2차 매수합니다. 2차. 여러분들 2차 매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3차 매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도 걱정 없는 게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세 번 내려오면은 거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세 번 내려올 동안이 거의 올라갈 확률이 85%입니다. 근데 나머지 15%는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버티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5%딱 내려오면 이때는 뭐 여차 없이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을 기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워런 버핏은 항상 그랬어요. 첫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손실 보지 마라는 게, 원금이 잃으면 안 돼요. 잃지 마라. 그다음 2번째, 1번 규칙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을 잃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금이 잃으면 안 됩니다. 손실은 조금 날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사면서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 여기에 보면은 삼진 LND죠. 자, 이 종목도 여기에 보면 21선이 이제 우상향,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21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쉬지 않고 이게 저항받고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서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매수에 여기서 보면 이것도 뭐 CC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어도 사도 돼요. 여기서 사면은 주가가 이만큼 또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시 또 눌러졌어요. 눌림목에서 과매도 구간. 이거는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뭐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에요, 화요일. 이게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뭐 만에 하나 조정이 와가지고 주가가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주식 투자 매매 비법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자책인데 이게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자책 구매를 이게 제가 출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깔아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읽어가지고 이어폰으로 참 들으면서 읽어주는 거 잘 들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